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1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많은 편인데요. 결정적 스포일러에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할 오터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분이 퀸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분 스스로는 퀸이든 킹이든 메이커를 자처하는 분입니다. 스미리 인사해 주세요. 아, 예. 저는 메이커입니다. 예.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그 메이커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프로그램이 킹메이커잖아요. 네. 여기에서 두 명의 킹메이커가 나오잖아요. 네. 그 서민정의 킹메이커인 마중석,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오경숙의 네. 킹메이커인 황도희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두 분이 이전에 뭐 부부 사이였잖아요. 네. 왜 이경영은 말씀 안 하시죠? 이경영은 퀸메이커가 아니고 아, 킹메이커여서. 아, 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이경영까지 하죠, 뭐.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본인은 어떤 메이커 스타일인가요? 아, 그렇다면 저는 네. 메이커가 아닌가 봐요. 아유, 나 빵 터졌네. 네, 나 잠깐만요. 못하겠어, 나는. 네네. 예. 왜 못하겠어요? 예, 철회하겠습니다. 네. 아, 철회하시나요? 예, 그 상황을 못 견딜 것 같아. 아, 그런 네. 네, 뭔가 음해 수습하고, 공작. 아, 수습하고. 네, 음해 공작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주로 메이커긴 했죠.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자처하셨죠? 아, 네. 뭔가 그게 마음이 편하던데요. 아, 그렇죠. 네. 네, 조력하고 이렇게 띄워주고 보좌하고 네, 아름답네요. 보이지 않게 네,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아, 팀원들 그러면 조종할 때 좋았는데. 비선 실세 아닙니까? 네, 메이커는 아닌 걸로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저희 오늘 다룰 컨텐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퀸메이커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좀 반가운 게 맞아요. 네, 어떤 점에서 반가우셨나요? 아, 네. 우리 그 오프닝 음악. 맞아요. 우리 오프닝 음악이 이 길의 전부라는 노래고 이게 민중가요 노래패 꽃다지의 그 이 길의 전부 도입부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민중가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저희가 좀 전사가 있어서 저희도 파업 투쟁이 아니었죠. 우리 무슨 투쟁했죠? 복직 투쟁도 아니고. 우리 무슨 투쟁했죠? 우리 무슨 투쟁했죠? 해고를 반대하는 투쟁을 그래, 했죠. 해고 투쟁을 했죠. 네. 우리도 그래서 여기 오경숙이랑 네. 그 화수이모요. 화수이모. 파업가를 우리도 많이 불렀잖아요. 네. 흩어지면 죽는다.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것들이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본격적으로 우리 킹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황도희, 김희애가 역할을 맡았죠. 네. 그래서 이분은 재계의 해결사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재계의 어떤 비리라거나 스캔들을 되게 잘 무마하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계기로 퇴사를 하고 인권 변호사인 오경숙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모시던 고용주 일가와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줄기인데요. 일단 일감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사는 것을 안 하셔가지고 놀라신 것 나도 같은데. 지금 맞아. 네, 맞아. 내가 오늘 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내가 사는 것을 안 했네요. 내가 사는 것 잠깐 먼저 할까요? 할까요? 네. 네. 먼저 하던 건 요즘에 해야죠. 우리 뭐 하던 건 해야죠. 우리 오토녀들이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미리는 요즘 뭐 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OTT로 구입한 게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척하면 척이네요. 눈빛만 봐도 알래. 왜 안 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제가 요즘에 산 게 짜잘하게 많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물건을 산다기보다 이게 먹고 싶은 거. 아, 그래요? 열심히 아까 생강젤리 먹고, 사주셔가지고 맛있던데요. 네. 열심히 먹고 친구들도 밥도 사주고 밥 얻어 먹기도 하고. 네. 바쁘게 사시네. 백수가. 네, 백수여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못 만나던 네.
친구들을 만나고 하니까 또 이게 외식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네.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좀 외식하면은 먹고 싶었던 것도 먹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주로 먹고 만나는데 쓰고 있습니다. 예, 만족스럽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이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샀거든요. 네.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저희 다용도실이 있는데 네, 저거 너무 잘하셨어요. 예, 다용도실이 되게 선반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조금 부딪히지 않게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지만 안 부딪히고 있고요. 일단은 네. 지금은 제가 일단 저 조심을 하고 있고 빨래통이 매달려 있는 게 신의 너무 한 좋죠. 수네요, 진짜. 그래서 나도 네,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이제 수건 같은 거를 빨기 전에 좀 말려서 빠는 편이거든요. 저렇게 말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좋고요. 안 말리면 사실 여러분 냄새 나는 거 알죠? 그래서 저런 이렇게 선반에 빨래를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젖은 빨래를 미리 좀 걸어서 말릴 수 있는 저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만족하고 있는 제가 사는 것이고요. 요즘 OTT는 본 게 좀 없기는 해요. 아니 그 체리복주는 우리 이거 네. 오터녀 하는 거 말고는 안 보시더라고요. 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제가 네, 그렇네요. 왜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근데 추천을 하시면 다 보긴 봅니다. 추천하면 보긴 보는데 그러네요. 제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를 봤습니다. 극장에서. 네, 영화. OTT는 아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리즈라서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훈훈한 이야기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킹메이커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간. 저는 이거 퀸메이커 처음에 예고 쇼트가 이제 돌아다닐 때 너무 흥미롭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일단 그 김희애랑 문소리가 투톱으로 저도요. 나오는 네, 저도요. 드라마라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짤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짤들이 돌아다녀가지고 그리고 사실 역대 여성들이 투톱으로 나오면 흥행을 하지를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네. 뭐가 있었죠? 영화 중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유승환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인가? 그 전도연이랑 이혜영이 투톱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거 말고는 크게 기억나는 건 없죠. 네, 없네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뭐 근데 굳이 사실 만들면 근래에 뭐 문동은과 그러네. 네. 그러네요. 임지연인데 네. 송혜교와 임지연, 연진아. 네, 연진이. 네, 그게 있었네요. 네. 네. 근데 투톱이라고 임지연은 뭐 조연이긴 했죠. 맞죠. 네. 그래서 조연으로 불리긴 했죠. 송혜교 원톱이었네요. 네네. 그것도 뭐 그렇고 보니까 네. 의미 있는 드라마긴 하네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25도 맞나요? 네네. 근데 그것도 생각이 그렇네. 좀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남주혁이 사실 거의 조연에 가까웠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근데 뭐 너무 또 사랑 얘기기도 하고, 네. 네네. 그렇네요. 근데 그래도 또 특히나 중년 네, 여배우 네. 둘이가 네. 이렇게 투톱으로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네. 그 전에 길복순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반가웠거든요. 50대 배우잖아요. 근데 문소리가 아직 50대가 안 되긴 했나? 74년생인가 그런데 여하튼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년 배우들이 투톱으로 나와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희애 문소리뿐만 아니고 다른 여배우들도 맞아요. 굉장히 그 연령이 다양한 여배우들이 나오고 역할도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반가웠고 또 아까 최리복주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전사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어떤 노동 투쟁, 노동조합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아무튼 길에서 뭔가 계속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 피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 좀 굉장히 거칠고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나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안에 있을 때 또 볼 수 있는 뭐 따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연대하다 보니까 네. 그런 다른 재미가 있죠. 네, 저는 좀 재밌었어요. 아, 저는 그 그랬구나. 투쟁할 때 좀 이렇게 동료의 못 보던 모습도 많이 보고 저의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좀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사실 뭐 해고 투쟁 같은 게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저희 해고 투쟁이 좀 짧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우리가 대중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좀 계속해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 좀 다각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고생스럽고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서 또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면서 이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번에 그 퀸메이커에서 좀 보여준 것 같고, 근데 좋네요. 막 기대만큼 아주 많이 막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요소 많이 네. 보여줬어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네. 네.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박풀고갱학과 지인들이 운동권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퀸메이커 보고 다들 좀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네, 네. 이제 원래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 만드는 드라마 보면 저거 아닌데. 네, 네. 그다음에 막 의학 드라마도 그렇고 막 네, 그리고 이러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 맨날 머리 떡져 있는데 되게 깔끔하게 하고 맞아. 나오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차피 픽션이잖아요. 네, 우주를 네. 다룬 영화들도 보면 과학자들이 네, 말이 그쵸. 안 되지만 그것을 네. 다뤘다는 것 자체, 스토리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쟁 현장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많이 나왔다는 점만으로도 되게 네. 반갑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운동권 드라마다라고만 이렇게 수는 범주화하기에는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이제 정치 장르물로서도 이제 좀 그럼요. 새롭게 다룬 네네. 것도 있고 이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우정과 어떤 연대 이야기 그렇게 보면 좋겠고 이게 운동권 얘기를 다뤘다고 해서 그것만 좀 초점 잡아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땐 좀 아쉽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아쉽다고 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저거 너무 또 저렇게 다룬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질적이다. 있는데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 뭐 그냥 남자들이 하던 역을 여자들이 했던 거에 불과하지 않아? 막 네, 이렇게 네. 비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네. 여자가 그 역을 하면서 네. 더 흥미로운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네, 보여줬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재벌 드라마를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이전에 사실은 뭐 완전 어릴 때 봤던 사랑과 야망 막 이런 거. 연배가 드러나는데 그것 빼고는 사실 뭐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네, 이런 네.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네. 본 적은 없어서 네. 저는 또 오히려 또 흥미롭게 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이게 재벌 이미지 했을 때 유난히 더 이제 남성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 서희숙 배우가 맞아요. 너무 이제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했죠. 너무 카리스마 너무 있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고 사람이 무섭더라고. 이렇게 완전 이렇게 장악 그 공기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그 눈빛 연기나 이 패션이랑 그리고 이 몸짓 딕션. 딕션. 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폼이라고 하죠. 폼 미쳤다 이러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재벌 회장님의 폼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큰 품 같은 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재벌 그쵸. 약간 역시 뭐 저러니까 재벌 회장 하지 이런 그런 느낌? 이게 그래서 더 잔인해지는 것도 맞아요. 있지만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규모의 그 경제력을 갖고 또 그걸 또 만들어가는 상상을 한다거나 그거를 추진을 한다거나 이게 포부나 그런 굉장히 대범함 이런 것들을 재밌었어요. 좀 네. 이게 굉장히
그 캐릭터 자체가 진부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희숙 배우가 하면서 좀 흥미로워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 논란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그, 어땠어요? 김희애 배우의 연기? 근데 이제 좀 이게 호불호더라고요. 그냥 취향 차이인 것 취향 같아요. 차이. 예. 왜냐하면 저는 김희애 배우 연기가 연극 톤이다. 막 그래서 좀 옛날 올드 스타일이다. 이래서 우아한 연기라고 네. 하긴 하던데. 별로 이렇게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김희애 배우가 나오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모습 아니야? 라는 것도 있고 이 역에 어울렸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재벌집에서 네네. 그 뒤처리를 해주는 네. 황도희라는 네. 캐릭터에 네네. 어울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좀 어울렸어요. 그리고 네. 그 전에 밀회에서도 네네. 유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안 봤지만 많이 김영철이 따라해가지고. 네. 네네. 미래에서도 그 상류층인데 아주 갑은 아니고 그 중상위권 어느 매에 있는 여성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주 상위 포식자는 아닌 막 그런 역할을 한 번 하셨어서 이렇게 역할은 어울렸다. 근데 이제 그 연기하는 스타일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연극 톤이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 게 이게 김희애 배우 말고도 제가 이거 퀸메이커 보고 나서는 그 잘 모르지만 가족입니다. 네네. 원미연 제가 배우. 그렇죠. 원미경 배우도 원미경 약간 배우, 예. 비슷한 톤으로 연기를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예, 원미경 배우가 그러잖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괜찮았거든요. 느꼈어요. 네네. 저도 같이 느꼈어요. 네. 같은 비슷하게 연기하신다 하고 그 정의의 강수연 배우 마지막 유작이셨는데 네네. 거기서도 이제 강수연 배우가 굉장히 좀 지금은 보지 못하는 연기 톤으로 지금 배우들이 하지 않은 연기 톤으로 연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더 미래적이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생활 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실제 같은 느낌. 네네. 이것을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좀 네.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그런 고전적인 네. 연기에 네. 안정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생활 연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긴 네. 한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그 네. 김희애 배우의 연기가 괜찮았고, 근데 저희는 오히려 연출이 네. 분노 연기를 좀 조절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들 모든 배우들이 분노 연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까 칭찬했던 서희숙 배우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막 늘 같은 쪽으로 연기하시는 이경영 배우도 네. 분노를 하시면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김세벽 배우, 네. 그다음 저기 뭐지 김희애 배우 모두 네. 분노하는 연기가 나는 과장된 느낌 힘든 거야. 이게 너무 연기한다는 느낌이 너무 있어가지고 네네. 조금 톤을 다운하셔도 될 네. 텐데 네. 너무 그래서 저도 그게 딱 그 분노 연기가 그랬다라고는 이제 지금 체리복조 얘기해줘서 그랬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체적인 연출이 좀 과장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오글거리는 것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이경영이 어느 회차인가는 딱 그 회차의 첫 등장이 이경영인데 뭐 어떤 음악이 흐르면서 이제 이경영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뭐 저렇게까지 이경영의 등장을 과장해가지고 아니 사실 극적인 장면이긴 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백재민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 황도희라 이제 줄거리를 다시 얘기를 하면 황도희가 이제 재벌가에 뒤처리를 하다가 그 백재민이라는 인물이 이제 유수영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유수영 배우 정말 잘했어요. 네네. 유수영 배우가 이게
완전 겉다르고 속다른 네. 인물의 전형이잖아요. 네. 겉은 완전히 막 무슨 청년 사업가처럼 네. 막 되게 막 좋은 일 하고 청렴하고 청렴하고 되게 좋아 보이고 가정적이고 인자해 보이고 네. 참을성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사실 야망의 화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악의 화신이에요. 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네.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요. 음. 그래서 자기 보통 부하 직원들을 그러니까 성적으로 학대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면서 폭력. 네. 성폭력을 많이 저지르고 이러는데 그 중에 이제 이슬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해외 출장 갔다 왔는데 이분이 그 당한 거야. 당해서 이 당한 것에 대해서 백제민이 미리 손을 쓰잖아요. 황도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얘가 나한테 먼저 꼬리쳤다. 그래서 얘가 나는 그냥 라면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컵라면을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치잖아요. 근데 이때 황도희가 믿어요. 백제민을. 네. 왜냐면 둘 다 그 이 재벌가에 굴러 들어온 돌로서의 연대 네.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황도희는 당시에는 조직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이제 의식으로. 직업인으로서 또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슬이의 말을 내가 무슨 이슬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슬 씨의 말을 올곧이 듣지 않고 이슬을 처리하는데 완전히 되게 차갑게 냉정하게 와 너무 냉정하게 정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리를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슬이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네.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 네. 여하튼간에 자살을 하고 네. 자살을 하고 그러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백제민이 거짓말 친 거잖아. 타살이었. 나중엔 타살이었지. 네. 네네. 이게 스포일러 다 나오는 거 알죠 우리가. 네. 그래서 타살이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황도희는 이게 타살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네. 자살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퇴사를 하면서 그 손영심 회장이 황도희한테 너무 가혹하게 아버지 그 병실도 빼앗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집도 빼앗고 네. 그래서 이제 복수를 네. 결심하게 되는데 네. 그 복수의 선택이 오경숙이었잖아요. 네. 인권 변호사 네. 오경숙이고 그 손영심 회장이 지으려고 하는 면세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오경숙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백지민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경영의 인물 이경영의 소개. 등장. 네. 네네. 그래서 이경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는 백제민이 궁지에 몰려서 서희숙 그 손영심 회장이 이경영을 밀어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백제민을 킹으로 만드는 킹메이커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경영이. 그래서 극적인 뭐 선택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네, 네. 연출에는. 근데 또 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네, 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러게 등장할 때마다 네. 무슨 스포츠카 나오듯. 너 그래서 이상해. 스포츠카 네. 타고 뭔가 되게 막 엄청난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고 음, 뭔가 나 멋있어. 음, 나 대단해. 그리고 뭐 음악도 뭔가 꽝꽝거리고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하는 게 이게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미국 드라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거 그런 연출 같은 게 음. 약간 좀 우리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면 좀 이건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요? 많이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많이 따라가고 있죠. 네네. 뭐 그거는 뭐 속도감도 참고할 그렇고 수 있겠죠. 연출도 네. 그렇고. 근데 이게 11편까지잖아요. 근데 11편 자체는 일본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편수라고 하네요. 또. 구성이. 네, 구성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후보가 3명이 주요 후보가 있잖아요. 네. 서민정, 백제민, 오경숙이 있는데 네. 서민정과 그 대결을 처음에 먼저 벌이잖아요. 경선을 하죠. 네. 처음에 토론을 먼저 제안한 게 백제민이었다가 네.
백재민이 빠지고 두 사람이 먼저 네. 붙게 되잖아요. 네. 다이다이를.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서민정의 남자 관계나 이런 네. 거를 막 폭로하는 건 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드라마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네. 현실도 그렇네요. 사실 공약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아, 저도 예, 공약 이상적인 그런 상상을 좀 했습니다. 이 네. 공약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편 후보 음해 흠잡기, 음해 공작만 음해 공작 아니면 뭐 비밀 파이 폭로하기 맞아. 이런 걸로 그 지지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게 굉장히 빅 이벤트니까 이벤트에 걸맞게 맞아. 많은 그런 자극적인 행사 이슈들이 계속 터지는 방법으로 계속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현실이긴 현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영어로 얘기하면 소프 오페라라고 하잖아요. 그 뭐 비누 오페라 약간 무슨 뜻인지는 어떤 기원인지 모르겠는데 팩트체크 솝오페라라는 말은 드라마의 타겟층을 주부들이라고 보고 주부 대상의 비누 회사가 스폰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 오페라의 그 특징이 그 감정 폭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내놓고 디테일은 다 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라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왜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정치판에서는 선거에서는 이렇게 뭐 상대방의 비리가 나온거나 엄청난 큰 흠이 있어도 뭉개면 그냥 그게 영향을 안 받는 네, 지금은 약간 그렇게 됐잖아요. 네.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랬었고.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래도 사람들이 반응은 하니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좀 슬픈 마음도 들면서도 그래도 검증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현실에서 많이 갖고 온 게 많아가지고 뭐 은채령 상무였나 여기서 은채령 상무 같은 경우도 이제 한진그룹 그 모녀를 뭐 차용했고 그다음에 뭐 오경숙이 황도희가 뭐 재벌가에서 왔는데 서민정이 그 공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배경이 어떻든지 아무나 그럼 고용해도 되냐고 써도 되냐고 막 서민정이 공격했을 때 오경숙이 그럼 저를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친 여자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장인어른이 빨갱이라는 그 공격을 했을 때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거를 또 패러디 하셔가지고 거기 넣은 거랑 그다음에 그 오경숙이 그 시정 감사 중에서 회계비리 아니 저거 횡령 신문지에 눕는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 자료화면에서 그걸 황도희가 보잖아요. 그 신문지에 눕는 거 그거는 이전에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그 황제 수용 관련해 가지고 일반 재소자와 가밀 수용 문제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신문지에 눕는 퍼포먼스 한 거 따라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서민정 관련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딸도 그렇고 뭐 피부과도 그렇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거. 그다음에 오경숙 이제 그 윤미향 의원 그렇게 그 공금 사적 이용 이런 것도 많이 현실에서 갖고 진짜 많이 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이 한국 정치의 그 역사를 그쵸. 이렇게 조금씩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 이야기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이야기로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요. 또 알고 보면은 좀 복귀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현실이 이렇게 드라마적이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걸 차용해서 갖고 왔는데 그냥 드라마적으로도 너무 드라마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또 한편으로는 이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저런 그 싸움에 늘 휘말리는 게 되게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은 과장되거나 이제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해서 진실이 아닌 부분도 많은데 맞아. 언론 플레이가 네, 대응하기도 전에 이미 그게 사실화처럼 만들어 버리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뿌리고 그게 여론을 만들고 이미 완전히 이미지를 그렇게 각인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여기 퀸메이커에서도 아까 최혜리 복주 얘기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오경숙 후보의 그 노동 운동 시절부터 같이 했었던 아, 네네. 김선영 배우가 네, 연기를 김선영 했는데, 배우가 그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력을 서민정 후보가 알아내고 협박을 해서 맞아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오경숙 그렇게 시켰다 했다고. 했다. 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경숙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제 네. 공금을 횡령을 했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같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지였다. 자기가 시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궁지에 몰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경영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건 아니든 간에 이게 대응하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때려버리면 이 사실이 된다라는 그러게. 식으로 전략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이경영 같은 킹메이커의 전략에 한번 놀아놨었구나. 네. 윤미향 씨 생각도 나고 뭐 이것뿐이겠어요. 맞아요. 네. 그때 이경영이 그 칼륜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나요? 사람들은 진보가 나쁜 짓 하면 더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서민정 배우 역할 진경 배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해요. 네. 그분은 네. 뭘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그냥 운동하면서 TV에서 하길래 낭만사부,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네, 그걸 조금 봤는데 거기 수간호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정말 수간호사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연기를 네. 어딜 가도 잘하시는 분이지 네. 않나. 잘하고 좀 여기서는 이게 상대 역으로 나오고 사실 이 드라마에 이 드라마가 정치물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무겁고 진지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약간 코믹 꺾어주는 거. 뭐 혼자서 꺾어주는데 네. 그래도 충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아쉬운 건 선민정 배우가 들어가고 나서는 또 너무 진지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재밌는 유머 요소나 아니면 캐릭터가 중간중간에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감초처럼. 맞아요. 서민정 배우가 아니지. 진경 배우가 그렇게 후보 사퇴를 하고 나서는 꺾어주는 점이 네.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백재민이 연기를 유수영 배우가 되게 네. 연기를 잘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나는 가장 좀 너무 악의 화신이 아닌가. 네.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너무 악으로 그려서 너무 악으로 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막 살해를 저지르고 이런 것까지는 없잖아. 네. 정신 차려야 되잖아. 네. 아니 지금 황도희라는 엄청난 그 해결사가 자기 네. 뒤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네.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네. 사실 현실에서 보면 네. 또 아니 왜 그렇게까지 했지?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긴 드는데. 네. 근데 그래도, 이 드라마 구도 자체가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시원시원한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캐릭터들이. 맞아요. 단순해요. 너는 악 그리고 오경숙은 선 정의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고 가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속편한 감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좀 진부하다라는 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사람이 입체적이지 네, 않잖아. 입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 단순하고 피상적인 그 모습만 있고 그게 전부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오경숙이라는 그 캐릭터가 좀 아쉽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의롭기만 하고 선하기만 하고 옳은 판단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예. 남편도 너무 잘 만났어. 남편 너무 괜찮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아드님이 네, 문제가 이제 있지만, 후반에 좀 이렇게 그 문제를 폭력 문제 때문에 일으켜서 선거에 큰 영향을 예, 미치죠. 그렇긴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는 또 오경숙이 또 바른 판단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경숙 같은 사람이 음.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음. 있는데 이제 드라마 고맙긴 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리고 없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계속 그렇게만 보이니까 재미가 좀 떨어지고 네. 저 사람에 대한 그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인간적인 그래서 면 약간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되나 텐션이 황도희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죠. 약간 네네. 오경숙으로 가면 네네. 이게 투톱이 아니고 원톱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황도희가 이렇게 독한 인물이잖아요. 네네. 뭔가 목적지향적이고 네, 냉정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뭐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은 있지만 일을 할 때 완전 냉철하게 하시고 네. 이런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오경숙하고 둘이 대화를 할 때 유일하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웃어요. 그 웃는 게 다른 데도 웃지만 정말 그 웃음이 터져서 웃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게 즐거워서 웃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저런 장면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황도희가 오경숙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나를 웃겨주니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하면 황도희라는 인물이 좀 특이한 게 이 선거판에 들어왔을 때 예전에 자기 직장 동료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네. 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사가 네. 이렇게 지금 힘든 선거판에 오라고 네. 한다고 난 안 갈 것 같아요. 황도희 같은 이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해주고 뭐 이렇게 언론사랑 이렇게 연락하고 그 멤버들 말씀하시는 멤버들 거죠. 있잖아요. 그 예. 옛날에- 자원 활동하러 왔어 하면서 이렇게 맞아. 멋있는 해주잖아. 여자들이 뒤에. 완전 멋있는 뭐 메이크업 네. 해주고 네, 막 네. 멋있는 여자들이 황도희에 대한 의리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황도희가 이전에 이제 상사였던 네. 분도 들어오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이전에 상사였던 분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황도희의 어떤 그런 진정한 면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 네. 있는데 보아지고는 왜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황도희 괜찮은 사람이네. 뭔가 괜찮은 사람이었나 네.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그 카리스마 있잖아. 네. 되게 사람을 무한주는 네, 네. 엄청 무한주잖아요. 네, 네. 그 옷을 이렇게 걸어놨을 때 처음 첫 장면에서 되게 무한을 주는 음. 저런 상사인데 왜 따라왔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막 그 남자 직원도 국지연이라는 인물이 이제 황도희 대체되잖아요. 대체되면서 그 같이 있던 남자 직원도 어디 무슨 창고가 지방에 가서 네. 뭐 일하잖아요. 네. 그분도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국지연이 챙겼을 네, 거다. 네. CCTV 화면은 뭐 이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는 저래도 네. 많이 잘 챙겨줬나 보다. 네. 그러네.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 사람이었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오경숙 못지않게 음.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어. 지금 다시 알고 생각해 보니까 보니까 그런가 봐. 그냥 어떤 그 뭐 실적이나 능력 이걸로만 사람들이 오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 예. 그리고 뭐 성공할 그런 어떤 보장도 없고 그리고 뭔가 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건 정말 진짜 자원봉사로 온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정말 황도희 하나 믿고 온 건데 그리고 사실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도 황도희가 은성그룹 나왔을 때 오경숙이 원래 안 한다고 그러죠. 시장을 안 한다고 하다가 황도희를 죽이려는 그 뺑소니 차가 네, 네. 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선거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이전에 은성그룹에서 일했었다면 네. 그런데도 와서 하는 거 보면 황도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네. 네, 여담이지만 그때 황도희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박풀공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같은 넷플릭스인데 길복순을 고용하지 그랬지. 그랬어? 왜 저렇게 어설프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했던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갑자기 네, 그런데 생각나는데. 그거를 또 동주가 몸으로 막아대는 맞아요. 것도 네. 그 동주라는 배우가 네. 그 동주라는 인물이 기도훈이라는 배우더라고요. 네. 95년생이고 어머. 되게 젊은 배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그 우리 스미리는 우리가 네. 이전에 해고 투쟁할 때 네. 저희 조직 부장님 조직부장님 생각났어요. 비슷하다고. 네. 굉장히 설탕 여행가 아이고 그런 거 해도 되잖아. 설탕 여행가. 네, 설탕 여행가님이 계셨는데 이게 조직 안에서는 뭐라 그러지? 우리 조합원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잘 애정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낯선 투쟁 현장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분도 젊은 청년이었어요. 30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가진 그 치기 어린 혈기 그 에너지. 네, 근데 우리가 좀 감당 안 될 때가 있었죠. 그게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치기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힘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동주라는 사람이 딱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꽤 현실 고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나오지만 네. 동주 곁에 있는 같은 그 투쟁을 하는 또 젊은 여자 청년들이 잠깐 나와요. 그 네네. 처음에. 근데 그분들도 제가 그 작년에 투쟁할 때 봤던 그 다른 조직부장 그 님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저희가 아는 운동권이 네. 그 동주라는 인물이 가장 비현실적이다라고 아, 하는 그래요? 거예요.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봐. 네. 약간 게다가 뭐 이분이 용역 네. 출신이었고 이런 건 사실 비현실적이긴 하죠. 근데 그 뭐 오경숙과 어떤 인연으로 오경숙의 보좌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온 것 같고 근데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배우도 저는 너무 헌칠하셔가지고 네. 배우가 뭐 이렇게 모델 출신이신가? 네. 여튼 모델 출신이에요. 몰라요. 아니 근데 제가 뒤져보진 않았는데, 좀 아쉬운 게 이 동주라는 인물도 계속해서 좀 매력적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뒤에 계속 가면서, 후줄근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친구도 집중을 뭔가 못했어, 이쪽에. 메이크오버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선거 전략에 좀 큰 역할을 하면은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냥 보디가드 정도. 맞아, 기도 같은 느낌의 그 정도로만 사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그 조연들 보조 조연들 캐릭터가 좀 아쉬운 게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요. 조연들이 약간 그럼 뭐 아까 얘기한 서민정 배우나 그 우리 그 서화 이모 그 누구죠? 계속 이름이 김선영, 화수이모 화수이모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눈길을 끄는 그런 캐릭터이긴 한데 이제 동주 씨나 아니면은 그 아까 얘기한 그 김희애가 이렇게 데리고 온 맞아요. 같이 온 그 다른 정말 그냥 갤러리 같이 그냥 대사도 없어 그분들은. 진짜 대사는 몇 마디 없는데 너무 이제 캐릭터들이 안 드러나니까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것 너무 같아요. 아쉽더라고요. 아까 그 말했던 동주랑 동지들 있잖아요. 네, 동지들. 동지들도 앞에 약간 너무 그렇게만 뭔가 더 있을 것처럼 앞에 해놨거든요. 근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게 뭐 극이 11회니까 다 못 담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 네, 저는 사실 여기 배우 중에
그 윤지혜 배우 그 재벌가 첫째 딸로 나오는 너무- 분 저는 원래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도 되게 중심을 잘 잡으면서 네. 자기 역할을 잘 해냈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아주 중요한 씬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좀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많이 그리고 안 나와요. 오히려 김세벽 배우가 네네. 더 강렬하게 나오지. 이제 이 배우 죄송해요. 윤지혜 배우. 윤지혜 배우는 그냥 좀 동생 속 끓는 역할. 약간 한량처럼 나오잖아요. 한량 좀 능력은 없는데 그냥 재벌로 계속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만 보이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눈길이 가고 맞아요. 각인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은채령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장자 서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서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서희숙이 낳은 딸은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약간 문제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분노를 조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은채령이 은채령, 분노 은채령이. 조절. 네. 그게 저는 인정 욕구가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이 네.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로 안 나오는 게 혹시 조연아를 쓰고 싶어서 그랬나? 네. 조연아도 쓰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백재민의 부인이니까 또 네. 전면으로 나와야 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집어넣으려고 이게 좀 캐릭터가 좀 일관성이 없어 보였구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이 배우가 아니라 이제 이 캐릭터가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 서자 출신이 아니면 그러면은 그 맥이 있는 캐릭터였을까요? 네, 저는 서자 출신을 왜 넣었지? 그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근데 넣은 거는 아무래도 또 백재민이 아이를 또 외부에서 만들어서 그걸랑 연결시키려고 그랬나? 뭐 굳이 서자를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지? 이런 생각을 좀 왜냐면 재벌가의 약간 그런 추잡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여자 관계 복잡한 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손영심의 어떤 그런 큰 품. 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것 좀 이렇게 때문인가? 감동했어. 그렇지. 큰 품. 차별 없이 키웠다 막 이렇게. 근데 차별 없이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것을 끊임없이 네. 또 경계하는 네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김세벽이 연기한 은채령 역할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저는 옥자연 배우가 했던 국지연 그 역할도 왜 백재민과 내연 관계가 됐지? 나는 안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꼭 이제 물론 이제 뒤에 풀어가려면 그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이 내연 관계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 씨랑 똑같이 가려고 한 것도 있는데 이 캐릭터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갖고 가려면 이 사람이 누군가는 내연 관계가 돼가지고 이게 돼야 돼. 또 희생이 돼야 희생이 되는. 돼야지 이게 마무리가 돼. 이 드라마를 봤을 네. 때는. 그런데 그 국지연이라는 캐릭터 자체로 봤을 때는 굳이 백재민과 내연 관계를 할 필요가 없는 캐릭터가 아닌가. 왜냐면 황도희가 물러났을 때 자기가 거머쥐문데 꼭 그 백재민과 그런 관계를 안 맺어도 내 그 권력을 갖고 올 수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를 국지연한테 시켰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작가가 시켰다는 게 그거를. 아니면 그냥 직장 내 그 성폭력에 이제 그냥 에 의한 피해자의 위치. 근데 그런 이야기로는 잘 풀진 못했던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1회 안에 다 끝내려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그 안에
우겨 넣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생각도 들지만 좀 불편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아쉬운 얘기. 아쉬운 얘기를 했네요. 근데 아니 다 전반적으로 저는 칭찬을 하면서 아쉬운 얘기만 좀 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요. 그 오경숙이 정치인의 모습으로 성장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인간적인 성장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신뢰를 주는 모습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이제 그런 자기 선택과 결단을 하는 인물로 성장하는 그런 씬들이 좀 시원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그 메이크 오버 하는 모습 네. 커트로 딱 잘라서 자르고 딱 나왔을 때 정말 네. 저 사람 찍어야겠다. 딱 그런 이미지와 그런 얼굴 표정으로 딱 나오니까 진짜 와 이게 다르구나. 이게 정치인의 그 모습이란 건 또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했었던 거 그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뭐 퍼포먼스라고 그 황도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약간 천재적인 퍼포먼스다. 타고난 그 코르셋을 벗어서 던진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이나 연설을 할 때 굉장히 그 강단 있게 얘기하거나 이런 모습은 되게 부럽더라. 시원했어요. 네. 그래서 저런 시원한 정치인 보고 싶다. 그치. 보고 싶지. 네.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담인데 이거는 당초에 이게 코로나 전에 기획이 됐었대요. 그래서 제목이 원래는 W 죽지 않는 여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제작 중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W는 뭐죠? 워먼? 아니면 뭐 웨이트? 웨이트는 뭐죠? W 워먼 아닐까?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망이 김선아, 엄정화, 권율. 재밌었겠다 그것도. 그래요? 난 지금 난 항상 이렇게 메이드 된 걸 보면 이전에 물망에 올랐던 거는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아, 엄정화, 권율. 근데 김선아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선아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정화 그러면 누가 김선아가 퀸메이커일 것 같고 퀸메이커이고 엄정화가 문소리 역할을 약간 순둥한 얼굴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둥한 얼굴도 있죠. 저는 사실 뭐 지금 문소리 그다음에 김희애가 더 좋다. 일단은 메이드 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네요. 권율도 그런 그 천사 같은 하얀 얼굴에 맞아요. 네. 이제 흑심을 가진 인물로 했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혹했을 것 같아. 네. 근데 유수영 배우가 또 워낙 잘해가지고 유수영 배우도 사실 그런 권율처럼 잘생긴 반듯한 외모에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래서 1회에서는 저도 이제 홀랑 속았잖아요. 나도 속았어요. 어쩌려고 저러나 했는데 은채령한테 고통받는 그냥 남편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약간 큰 소리 칠 때 막 너무 재수 없는 거예요. 다 조용히 해! 막 이럴 때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화수 이모가 거짓 증언을 한 다음에 오경숙 후보가 이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 화수임으로 찾아가고 화수임으로 가둬놓잖아 또 얘들이 나쁘게 보호라는 말로 이제 감금을 해놓죠. 네네. 그때 화수이모한테 불러주는 노래가 파업갑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전 그 부분에서 되게 좀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동을 했어. 이게 화수이모가 저기서 혼자서 무서울 거다. 저 언니 화수 언니 무서울 거다 하면서 이 노래로 이제 응원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제 노래로 응원을 하는 거지. 응원 겸 울지 말고 우리 연대하던 우리 동지다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노래로. 맞아.
그 부분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걸 아, 또 나중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뭐 시장도 만들고 그런 거겠지. 예. 정말 그래- 믿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 나중에 부분은. 또 그 우리 오경숙 후보가 또 공주에 몰렸을 때 네. 화수 이모가 와서 또 이 노래를 불러요. 네. 네. 그때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나 연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심파야. 그러니까 감동 먹어라. 여기서 눈물 흘려라라고 이제 완전히 그냥 쥐어 짜는 건데 그 이 두 배우의 연기가 뻔하지 않게 보이는 그래서 거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 네. 감동 먹어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 네. 그냥 감동이 젖어 들었어. 네. 특히 이 그래서 난 김선영 너무 배우 좋더라고. 너무 진짜 볼 어. 때마다 훌륭하다. 맞아, 저도요. 네. 김선영 배우가 문소리랑 되게 친하잖아요. 문소리 배우랑 네, 네. 친하고 영화도 찍었잖아요. 네. 최근에 그 삼형제 얘기, 네, 삼형제가 네. 아니구나, 세자매 얘기. 네. 제목이 세자매인가 혹시? 네. 첫 네. 번째 언니로 나오죠. 첫 번째 언니로 나오고 이제 문소리가 둘째. 둘째고 셋째가 우리 그 배우가 아니라 모델. 이름. 죄송합니다. 네네. 장윤주. 요즘에, 장윤주. 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 네. 그 감독이 김선영 배우의 남편? 배우자, 남편이라고 하고요. 실은 사실 나이는 김선영 배우가 2살 어리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언니로 나오네요. 그렇구나. 네. 이번에도 언니였구나. 네, 언니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김선영 배우는 씬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더 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뭔가 뭉클하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빠져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른 여타 작품에서도 김선영 배우의 연기는 너무 좋아서 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뭐 내가 안 눈여겨봐도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겠지만 너무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웠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다 주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저는 너무 반갑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네. 되게 자연스럽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자연스럽더라. 네, 자연스럽고 정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고 물론 있는 인물을 연기한 거 모티브가 있기도 했겠지만 어색하지 않고 네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서사들이 많이 나와야 현실도 사실 많이 반영돼요. 사실 우리가 고위직에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은 게 여전히 현실이고 많긴 하죠. 예. 그렇지만 뭐 이렇게 드라마부터 이렇게 해주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도 네. 사실 우리가 가장 못 깨는 게 성역할 고정 네. 이런 거 못 깨잖아요. 네. 근데 많이 깨주시고 그게 또 너무 막 억지 같아 보이지 않고 잘 녹여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지금의 현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판타지처럼 느껴졌던 것도 있기도 했지만 예, 그래도 자연스러웠다. 이분들의 모습은. 예. 저는 픽션이 가지는 힘이 그런 것 같아요. 판타지인데 판타지를 현실화시키는 게 픽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점점 더 뭐 이렇게 자연스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이 드라마의 좀 가장 큰 힘이고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권선징악 나는 너무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좋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뭐 노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 무슨 노래죠? 이랑 노래인가? 이랑. 예, 사람들은 막 뭐 실제로 의심을 하고 아니면은 뭐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할지어도 여전히 좋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너무 좋다. 좋은 사람들을 언제든 응원하고 지지할 마음이 있다라는 걸 좀 이 드라마에서 좀 끌어내 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본 것 같아요. 좋네요. 예.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콘텐츠는 그 브리저튼 외전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게 이번에 우리 뚝딱이. 네네. 우리 뚝딱이가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고 왔거든요. 네네. 네. 근데 뚝딱이는 사랑 노름
네. 마음 편하고 그 설레는 사랑 노래이라고 했지만 또 그 안에 또 고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네, 네. 사랑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그 사랑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 그 뚝딱이 추천으로 한 1, 2회 정도 보고 왔는데 네, 기대가 네. 됩니다. 나머지 그리고 뭐 회차도. 네, 브리저튼도 그걸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고정적인 것들을 많이 탈피한 게 많아서 네. 뭐 퀸메이커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 브리저튼으로 저희 다음 시간 만나 뵙고요. 브리저튼 외전으로 보는 외전으로, 거죠. 네, 외전 그 샬롯 왕비, 네. 네, 그걸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지키란다 동지의 약속 해골 국종 나루 지킨다 노조 깃발 아래 뭉치누리 구사대 폭력 물리치누리 아웅들지는 뭉치누리 해방 깃발 아래 맞선다 흩어지면 죽는다